자, 이번에는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 매일같이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발언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론 악화되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당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향 문제는 과장되고 사사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문제 삼을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죠. 여기 작은 제목에 윤미향 잡음이 커지는 민주당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관련해서 첫 공식 발언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30여 년 활동, 정쟁 구실, 악용될 수 없다. 신상 털기식 의혹 아닌 사실 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최고위원, 여기입니다. 김혜영 돼 있습니다.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하다. 어떤 신문에 따라서는 이 내용을 대목을 이렇게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당대표 면전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당대표와는 다른 의견을 낸 거예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침묵 아닌 직접 해명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와는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잡음 커지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제목이 좀 돼 있습니다. 여기 여론학과는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70%가 사퇴해야 된다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30년 운동을 하면서 잘못도 있고 부족한 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허술한 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삶을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온 30여 년의 활동이 정쟁의 구실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와 구파도의 악용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울분을 토하신 상황에 대해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30년간의 정의연의 헌신과 성과와 정의연의 회계 처리 등의 의혹은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당선인께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당에서도 마냥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화면 좀 봐주시죠. 지난 2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미향 당선이 거취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사퇴해야 한다가 70.4%, 사퇴할 필요 없다가 20.4%, 잘 모르겠다가 9.2%. 그러니까 모르겠다가 10%가 안 되니까 대부분의 어떤 선택들을 다 하신 거예요, 응답자들이. 굉장히 높죠, 사퇴 여론이. 일단 여론 동향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렸어요.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현구택 부위원장. 아무도 현구택 부위원장께서는 민주당의 소속이시니까 방어적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부터 발언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해찬 대표 어떤 생각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걸까? 분석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정당이 통상적으로 대처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내 어쨌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피의자가 있을 때 그냥 마냥 해명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당에서도 당연히 당에 어쨌든 좀 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윤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언제까지 소명해라라는 데드라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저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다소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처를 보면은 전혀 그런 지점이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직접 해명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하지만 어떤 시한까지
어떤 정도로 소명해라라는 아. 강제 절차 또는 어떤 그런 지정해준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윤미향 당선인은 저렇게 시간 보내면서 본인의 법적 대처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만약 예.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 좀 더 강제 절차에 돌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윤리위원회에서 언제까지 소명해라. 이건 그냥 누구나 그냥 당원 하나가 그냥 윤리위원회에 예. 고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하면 그 다음에 언제까지 소명해라. 어떤 단계로. 그리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원권 정지라든지 아니면 뭐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 과거에 역으로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민주당 내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먼저 당에서 떠나겠다라고 한 다음에 예. 당에서 떠난 뒤에 나중에 문제가 소명되면 복당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은 복당하시는데 예. 성공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복당 못한 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절차였는데 아. 뭐 아무리 비례대표 의원이라고는 하지만은 예. 본인이만 희망한다면은 선 제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복당하겠다는 그 전제를 예. 바탕으로 해서요. 근데 예. 그런 어떤 일상적으로 있는 조치들 자체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뭔가 좀 궁금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양정숙 당선인과 예. 지금 이 예. 윤미향 당선인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예. 도대체 양정숙 당선인은 왜 저렇게 추상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처분을 내리고 윤미향 당선인은 왜 이런 어떤 뭐 예. 물 베는 듯한 이런 처분을 내리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대단한 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 라인인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보이는 모습만 보면은요 가장 세게 보증하는 분이 이해찬 대표니까요. 저 이해찬 대표님 이거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이해찬 라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예, 해석이 예. 안 된다는 분석이셨네요. 정국대 부위원장께서 고개를 숙이면서 곰곰이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이전 네네. 반론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목이요? 예,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이 이상합니까? 당선자 문제가 과장되고 사사로운 일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예. 정확한 워딩 보면 예. 본질하고 관계없는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예. 과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그러니까 본질하고 상관없는 사사로운 일 가지고 과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데 언론에서 의혹 보도가 나오는데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자꾸 보도를 한다. 과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인데 저는 예. 아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곽상도 아마 그뭐 TF 위원장이 예. 좀 의도성이 있었다 보이던데요. 5채를 현금으로 샀다. 예. 마치 이제 지금 5채 갖고 있고 모두 현금으로 산 것처럼. 예. 근데 순서대로 산 거란 말이죠. 지금은 한 채 갖고 있고 아버지가 산 것도 있고 뭐 남편이 또 예. 뭐 고향에 가서 산 것도 있고. 물론 현금으로 산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마치 이제 5채 가진 것처럼. 어. 그다음에 또 저는 아마 언론 보도를 보면서 예. 마치 뭐 공시에 빠진 게 그게 뭐 20억이니 30억이니 얘기하는데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2, 30억이 마치 이제 누락된 것처럼 마치 그거를 빼돌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 있는데 장부상의 기재가 안 된 게 장부라기보다는요. 제가 예. 보기에 이제 국세청에 공시하면서 그게 예. 아마 이제 뭐 2월 한다든지 이러면서 예, 예. 이제 빠진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회계 부정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어서 예. 그건 사실은 내역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예. 정 의원이 그 어쨌든 해명 자료를 보면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인데 그걸 예. 마치 이제 돈을 빼돌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서 그런 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회계 문제도 예, 있고 예. 있지만 그런 게 좀 과장돼 있다라는 표현은 저는 뭐 얘기인 거 맞고 저기처럼 예. 이 당선자 문제가 예. 과장돼 있고 사사로운 일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의혹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걸 언론 지적한 보도가 거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 다른 예. 문제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은 그거네요. 사사로운 일하고 특집 잡고 있다. 이런 취지. 그렇죠. 언론 보도들이 어찌 보면 아까 예. 제가 드린 예른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좀 과장된 보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또 보시면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예. 이게 언론적인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책임이 나오면 책임 묻겠다는 얘기지 예.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예. 안 묻겠다 이 얘기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 여론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70%가 여론은 일단 사퇴에 요구를 하는 여론이에요. 일단은 본인이 해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지도부에서도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본인이 해명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그럼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시한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소명을 하라. 뭐 이 정도의 조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도 아까 그 정도 했었어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그 당선자 그 신분 뒤에 심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 뒤에 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서 예. 저는 뭐 사실은 이번 주 내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데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쓴 부분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주택 구입 작업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본인 아니면 해명할 수 없어요. 다른 분은 해명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그럼 본인이 해명했다 봅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양정숙 당선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 과정에 저희 당에서 공천 심사를 한 게 맞고요. 공천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약간 허위 발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되면서 그 어떤 조사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지금 합당은 했습니다만 예. 처음에 공천 과정에는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직접 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사안들도 공천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본인이 예. 활동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두 분이 각각 정당 소속으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현국택 부대변인 설명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정확한 안배상 이준석 최고위원께 짧게 질문을 추가 드릴게요. 예. 한 30초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한 얘기 중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사실 굴복이라는 거는 적을 설정하는 거고요. 어떤 전선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인 건가요? 그러니까 굴복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초기에 이제 예. 민주당 쪽 관계자들 발언을 보면은 예. 보수 언론과 그리고 사실상 진영이 다른 사람들이 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로 보여요. 예.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는 방금 예. 전에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를 본다 하더라도 예.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통일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만약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뭐 그런 어떤 본인들이 상정한 예. 뭐 가상의 보수 언론이나 예. 이런 적을 이야기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정도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돼야 되고 저는 아마 이제 민주당이 어디까지 이제 버틸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 또 다른 내용이 하나가 좀 알려졌습니다. 출마와 관련된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할 필요 없다. 8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를 막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윤미향 당선인이 그거 할 필요 없다. 만류를 했다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 그런데 자신은 의원이 된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8년 전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뭔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좀 나온 거예요. 좀 더 보면은 이겁니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2012년 3월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이 당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 출마와 관련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위쪽입니다. 그러자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 안 해도 이 위안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로 좀 나옵니다. 할머니의 출마를 다른 할머니들이 싫어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뭐 하는데 기분 나빠하느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할 것 안 하지 않는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해결은 하고 죽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본인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나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제 탈락이 됐습니다. 이 후보에서.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미향 8년 전 이용수 할머니 비례 출마 만류한 듯.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어제 이제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 최근에 할머니가 어떤 뭐 기자회견 통해서 이렇게 폭로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할머니 정치 못하게 해서 분노한 것이다. 이유에 대한 이거를 본인이 정치를 못하게 돼서 분노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기입니다. 그 부분이. 우상호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민주당 당선인들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하게 하고 위로 갑니다. 내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의 어떤 사사로운 시샘 뭐 이런 것 때문에 질투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좀 이 설명은 좀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좀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8년의 간격을 둔
총선 출마와 관련돼서 어제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먼저 윤영골 대표님, 이거 네. 해석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은 뭡니까? 뭐 이용수 어르신 저는 예. 뭐 할머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할머니 하면 좀 낮춰버린 것 같아서 예. 이용수 어르신이나 이용수 인권 운동가라고 저는 불러드리고 싶어요. 예. 그분이 화난 이유 중에 일부분은 이게 있죠. 예. 2014년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할 때는 그렇게 말리다가 예. 당사자인데 예. 피해자 당사자인데 말리다가 2012년 상황. 그렇죠. 12년 상황인데 그 지금은 8년 후는 그때는 그렇게 말리던 사람이 자기가 나서니까 예. 그 배신감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근데 우상호 의원 말처럼 예. 이용수 어르신은 못 나가게 막고 그 윤미향은 나갔다고 해서 질투심 분노 때문에 전체 이용수 어르신이 기자회견하고 저렇게까지 해서 분노하고 그거는 좀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그 일부분이긴 해도 진짜 예. 이용수 어르신이 얘기한 거는 그거잖아요. 윤미향 개인의 일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밝혀라. 그리고 위안부들이 왜 피해자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왜 예. 피해자가 둘러리 섰냐. 제주는 곰이 넘고 뭐 돈은 누가 먹는다고 왜 이렇게 이용당했느냐. 이게 가장 큰 본질이죠. 그래서 저렇게 뭐 국회의원 안 시켜줬다고 그래서 그때 뭐 당선권 안 해도 안 들어갔거든요. 아예 그냥 신청만 하고 당선권 안 해도 아예 안 들어갔으니까 예. 저렇게 뭐 소외돼서 분노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약간 좀 이용수 그 인권운동가를 예. 좀 폄훼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해서 예. 좌우가 서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우는 예. 가짜 위안부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또 여태까지 지지했던 그 시민단체나 지금 예. 이 좌파 이쪽에서는 예. 오히려 저 무리한 거다. 그리고 그 치맥기가 있고 뭐 재산을 예. 물려주려고 한다든지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로 자꾸 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이용수 어르신을 보면 시지프스의 신화가 생각나요. 예. 어렸을 때부터 저 위안부로 가서 고생하고 예. 평생을 지금 92세 가서 기자회견하는데 그것까지 저렇게 제대로 이해 안 해주고 저렇게 매도당하는 거 참 시지프스 평생 돌을 굴리는 예. 그것처럼 저는 참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기자회견 내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예. 수요 집회 양식을 좀 바꾸는 걸 좀 예. 연구해봐라. 그런 거로 좀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되지.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는데 막아가지고 예. 지금 화가 나서 저렇다. 제가는 뭐 예의가 아니다. 저런 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찬환 교수님. 그러니까 출마와 관련된 8년의 간격을 둔 상황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분석.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용수 할머니는 8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니라고 예.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정치권이 예. 진보와 보수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저는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의 윤미향과 2020년의 윤미향 사이에는 예.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2012년에는 위안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단일 이슈 운동이에요. 단일 이슈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예.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정당이 다른 사람들도 예. 다 같이 참여해야지 그 운동이 예. 커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020년에는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2012년에는 정파성을 가지면은 다른 생각을 가진 할머니들이 싫어하고 다른 이념을 가진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예. 2020년에는 본인이 정당 활동을 하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바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게 특정 정당, 특정 보수 세력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엄호했잖아요. 위안부 예. 합의를. 그러면서 이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정파와 정당을 넘어서는 어떤 예. 그 이야기가 가능했는데 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는 이게 보수와 진보로 갈렸어요.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예. 않는 사람이 정당별로 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에서 소위 말해서 극우 보수에 대해서 정권을 배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 의견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예. 즉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다면 오늘 한 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2012년에는 왜 그 말했고 왜 지금에서는 예. 너는 출마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그 사이에 위안부 운동의 상황 변화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좀 분석이 예. 정치권에서조차도 부족하다. 상황이 바뀐 부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요.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결국 그
이용수 할머니가 가진 입장이랑 예.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가진 입장은 다른 게 없을 겁니다. 내가 들어가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해결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다들 공천 신청을 기본 했을 텐데. 취지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는 이제 공천을 밖에서 들여다보면은 공천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이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처우를 받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나중에까지 토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으나 아무 순번도 받지 못했죠. 비례대표 공천을 보통 저도 정당에서 지켜보면은 예.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선권에 윤미향 당선인처럼 예. 안정적으로 진입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끄트머리 순번으로 이분에 그렇죠.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예. 위해 가지고 끄트머리 순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순번에 포함 안 시키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관계자라면은 위안부 문제야말로 국민들이 전부 다 해결을 원하는 문제이고 그렇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 예. 당선 안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뒷순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30번대 이상의 순번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표출하기 위해서 공천하는 경우도 그 있어요. 순위 자체가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예. 아예 배제를 당했다는 거는 예. 저는 이분이 순번에서 밀려난 것에 덧붙여 가지고 어쩌면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이분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외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예. 그 시점에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내가 그래 당선 안정권에 안 예. 받는 것도 이상한데 예. 그런데 거기다가 아예 순번 자체 그 보통 40몇 번까지 공천하거든요. 비례대표. 예. 그 안에 못 든다는 당시에도 거는 40번까지 공천이 된 걸로 지금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력이 동작하지 않고서야 40몇 번이라도 안 낀 거 안 낀 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이 부분은 뭐 정당 내 공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취재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은 예. 그래도 당연히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에 반해서 당선 안정권인 7번에 바로 받은 예. 그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다른 처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좀 있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정우택 부위원장께서 뭔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그 당시에 8년 전에 예. 뭐 당에서 배제시킨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언론 보도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관위원장 하던 분이 그때 아마 282명 정도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65명 정도가 아마 1차 출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40명 선임했는데 그 당시는 아마 당에서 일체 관여를 안 했다. 그리고 심사할 때 특히 누구를 뭐 배려해주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언론에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 말씀처럼 이준석 최고가 무슨 뭐 음모론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왜 안 예. 해주고 지금 해주느냐 하는데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하던 분이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국회로 갈 때 예. 항상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보통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한 1, 2년 전에 예. 관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바로 가면 항상 이런 갈등이 그런 생깁니다. 공백기를 좀 가지면은 자금이 그렇죠. 덜하죠. 왜냐하면 누가 갈 거냐 가지고 지금 예. 이런 특히 이제 피해자 단체인 경우는 더 그렇죠. 예. 피해자 본인이 가는 게 낫냐 아니면 그걸 도와주던 가는 사람이 맞냐 이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데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게 외부로 표출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시민단체 하던 사람들이 왜 국회에 예. 가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가장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지금 말씀처럼 예. 그 당시 뭐 진출할 때 예. 뭐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명단을 살펴보면요. 지금 전순옥, 은수미, 진선미, 배재정 예. 뭐 이런 분들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임수경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한 명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처음에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의 외교와 관련된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출마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완전히 정치적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요. 언제까지 가는 걸까요? 이 소식을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언제까지 전해드릴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좀 어렵습니다.